네, 안녕하세요. 저는 비다스테크 대표 방정호라고 하고요. 지금 모아이 에스프레소 머신 제작자 겸 지금 C테크 P 프로그램 교육자로 있습니다. 네. 제가 생각하는 제 기준의 물퍽을 좀 정의를 내리자면 요즘은 이제 커피 특성이나 아니면 이제 세팅 따라서 이제 퍽이 잘 깨져요. 근데 퍽이 깨졌다고 해서 물퍽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한때는 퍽의 모양이 추출이 잘 됐다 안 됐다 이런 걸 판단하는 기준이 됐던 적도 있는데, 지금은 그걸로 추출의 퀄리티를 판단하는 거는 좀 어렵다고 보고, 이제 깨졌다고 해서 추출 실패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고, 보통 퍽이 이제 내가 18g을 도징을 했다 그럼 보통 무게가 한 2배 정도 나가요. 그래서 한 34g에서 한 36g 정도가 나가는데, 그러면 이제 물퍽이라고 하면은 훨씬 더 무겁겠죠. 물이 훨씬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무게를 재기는 어렵겠지만 아마 2배 이상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그 형태가 유지되기도 힘들 것이고, 저희가 생각하는 질척한 퍽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정의를 내리자면 일단은 기준은 형태를 유지하고 있을 수 없어야 되고, 굉장히 질어서 사용한 커피보다 훨씬 무게가 많이 나가 2배 이상이 나가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뒤처리가 되게 번거롭거나 불편하거나 이런 상황들이 좀 본다면 이건 물퍽이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요즘 나오는 머신들이 이제 원활한 추출을 위해서 이제 헤드스페이스를 많이 확보하고 프리인퓨전이라든가 챔버 같은 걸 갖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추출 후에 약간 질척한 형태의 퍽이 나오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약간 구조적으로 점점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처럼 딱딱한 커피 퍽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으나, 그게 정상적인 추출 범위 안에 있는 거냐라고 본다면 아닐 가능성이 좀 높죠. 내가 좀 사용하기 편하고 좀 딱딱 떨어지는 걸 만들겠다. 근데 그거는 맛과는 사실 별개의 문제로, 그게 필요하다면 그렇게 세팅을 하셔야 되는 건데, 분명 그 세팅을 하기 위해서 손해보는 게 몇 가지가 있을 거예요. 제가 아까 서두에서 한번 설명드렸었어야 되는 건데, 저희가 이제 커피 퍽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이제 퍽이라는 게 하키퍽에서 의뢰돼서 이제 하키퍽처럼 단단하고 이렇게 모양이 되니까 이제 퍽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일리 책에서는 그걸 커피 케이크라고 얘기를 하고, 커피 케이크 물에 적기 전 단계는 이제 바스켓 안에 저희가 담고 힘을 가해서 서로의 밀도를 높여서 서로 지질들이 엉켜붙게 만들어서 모양을 유지하는 거고, 당연히 서로 응집되는 역이 약하기 때문에 그걸 다시 빼면 어느 정도 유지되지만 툭 건드리면 깨지겠죠. 물이 적기 전 단계니까. 그게 이제 바스켓을 차지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그걸 추출하고 나면 다공질 구조 안으로 갭이 있는데, 에어 버켓 같은 것들이 있죠. 공기층들이 있는데 거기에 물이 스며들어요. 그것도 구발하는 강력한 압력으로. 그러면 그게 컴프레스드 돼. 그러니까 눌려가지고 그 갭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가스들은 이제 크레마라는 형태로 추출이 되고, 수용성 물질들은 또 녹아서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 케이크를 강한 압력으로 누르게 되니까 얘가 이렇게 눌리면서 서로 밀도가 굉장히 높아져요. 그게 결국 마지막에 나오는 커피 추출 퍽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밀도는 훨씬 높습니다. 부피는 또 줄어들어. 근데 무게는 상승해요. 그게 이제 커피 케이크라는, 추출 후에 나오는 케이크라는 거예요. 물리적 정의라고 생각이 들고, 여담으로 저는 이 커피 케이크 깨지거나 아니면은 지른 커피가 나오는 거에 대한 문의들이 많았을 때, 그걸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할 때 사실 그걸 줄이기 위해서 되게 바꿔야 될 게 많아요, 생각보다. 예전에 쓰던 이게 라마르조코 오리지널 바스켓인데, 요즘 많이 쓰시는 이제 VST 18g 바스켓에 비해선 좁죠? 네. 그렇다는 얘기는 동일한 양을 담았을 때는 훨씬 위로 많이 올라오죠. 그러면 헤드스페이스가 훨씬 적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바스켓을 써가지고 라마르조코에 물렸을 때는 헤드스페이스가 거의 없게 이제 추출을 많이 해왔죠. 결국 정량 도징에 유행하는 바스켓들이 퍽이 깨지고 퍽이 질척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이게 이제 시모넬리에서 나오는 공식 바스켓이고, 얘가 이제 VST 바스켓인데, 보시면 얘가 실린더 형태고 얘는 이제 코니컬 형태를 띄어요.
당연히 퍽이 여기서 더 잘 빠지고 형태를 유지할 수 있는 확률이 높고, 얘는 아니겠죠. 동일한 양의 동일한 굵기로 담았다고 해도 얘는 밑에가 공간을 좀 잡아먹고 있으니까 헤드스페이스를 어깨 위로 더 올라가고, 얘는 이제 깊게 박히니까 또 얘도 스페이스가 더 많이 확보가 되니까 추출은 더 맛있는 게 나올 수 있지만 퍽은 이제 또 깨질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동일한 양을 담았다, 그러니까 무게로 기준으로, 그것도 10년도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트렌드가 이제 보편화된 게 모두가 무게를 달면서 사용하게 됐어요, 커피를. 근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만 해도 사실 거의 손으로 이렇게 쓸어 담으면서 평을 맞추면서 이제 탬핑을 해가지고 추출 세팅을 잡았어요. 그때 여기에 얼마나 들어가느냐는 무게가 아니라 부피의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커피, 내가 쓰는 그라인더의 입도, 이런 거에 따라서 담기는 양이 결정돼서 쓸어서 담았기 때문에 사실 대부분 업도징을 했죠. 또 업도징과 헤드스페이스에 대한 논의가 된 것도 사실 최근이에요. 아, 거기 헤드스페이스를 확보해야 더 안정적인 추출이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것도 사실 최근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는 그런 거 개념 없이 그냥 담고 눌러서 딱 했어요. 그러면은 이쁘장한 퍽이 나와요. 그러다 그 이쁘장한 퍽을 만들기 위해서 그 손해보는 불규칙한 추출, 그리고 헤드스페이스의 손실에 따른 뭐 안정적인 웨팅 하는 과정들이 이제 빠지다 보니까 좀 단점도 있었죠. 이 심리적인 부분에선 좋았어요. 딱딱 할 때마다 이제 매출이 늘어날 때마다 퍽이 이렇게 딱 쌓여가는 그 느낌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은 이제 질적한 퍽들만 남아있게 됐어요. 그게 가장 큰 이유는 저는 이제 무게를 달면서 정량 도징이라는 개념이 생기면서 충분한 헤드 스페이스를 확보하고 있으니까 이제 약간 질척하게 나올 수밖에 없죠, 지금. 그것도 있지만 또 튜닝을 하면서 또 피할 수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게 쓰던 거긴 하지만 이렇게 메쉬망이 기본적으로 예전에 쓰는 거고, 요즘 인기 많은 이제 이렇게 판형으로 된 IMS 그 샤워 스크린 쓰는데 내구성이나 이런 면에서 훨씬 유리한 면이 있지만, 그 백플러싱 할 때 빠져나갈 수 있는 물의 양이 이제 저항에 의해서 결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백플러싱해서 나갈 수 있는 물의 양은 얘가 훨씬 좀 유리한 편입니다. 물론 청소가 잘 됐을 전제하에. 그래서 우리가 필드에서 이제 젖은 퍽들을 많이 볼 때는 메쉬 구멍들이 다 막혀 있어가지고 나갈 수 있는 물의 양이 줄어들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요즘 나오는 다양한 머신들이 이제 추출 안정성을 위해서 이제 디퓨저나 챔버나 이런 저항체들이 쭈쭈쭈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고여있는 물도 빼야 돼. 거기에 있는 물도 빼야 되면서 이제 바스켓 안에 잔류되어 있는 물까지 빼야 되니까 뺄 물이 많아요, 사실은. 그래서 추출 안전성을 좋게 할 것이냐, 딱딱한 퍽을 만들 것이냐, 뭐 약간 개발자들도 그런 고민을 안 했을 수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안 했을 것 같아. 그냥 그건 알아서 해. 하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챔버를 넣는 순간 아무래도 물을 빼야 될 공간에 물이 많아지니까 잔류되는 물이 좀 있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가 많죠. 이제 뭐 커피 추출하고 탁 뺐는데 물이 뚝뚝뚝 떨어져요. 그거는 이제 거기 안에 있는 챔버에서 남은 물들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물까지 완전 제거하는 거는 이제 구조적으로 안 되니까 어쨌든 약간 질척한 퍽이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배전도 얘기를 했던 것도 지금 제가 오해할 소지가 있어. 아, 그러면은 배전도가 높으면은 무조건 생기나?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거고, 왜냐하면 그 배전도가 높다는 얘기는 이제 저희가 탬핑 같은 거나 이런 거 할 때 밀도가 확 줄어들어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딱딱한 코보다는 부피가 같은 동일 무게의 부피가 작습니다. 그래서 헤드 스페이스도 걔도 많아.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가져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얘가 품을 수 있는 물의 양도 증가하지만 헤드 스페이스를 동일 무게상으로 부피가 줄어들므로 해서 더 갖고 가니까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해서 생기는 또 현상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이게 물퍽이 생기는 게 다 관계성이 있는 게, 그라인더가 또 좋아지면서 미분이 줄어요. 미분이 적은 커피들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또 추출 시간을 맞춰야 되잖아요. 근데 미분이 줄어들면은 추출 시간이 빨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EK43 같은 경우로 쓸 경우, 그러면 이제 또 다시 곱게 가려는 성향이 생기는 거고요.
곱게 갈면 그만큼 또 머디한 이제 진흙 같은 퍽이 나올 확률도 또 높아지는 거고. 그래서 이제 약간 딱 하나에 이거 뭐 입자를 굵게 하면 없어져요, 뭐 커피를 많이 담으면 해결돼요, 이렇게 말하기는 좀 힘든 거라고 보는 거죠. 결국 요걸 바꾸면 또 다른 변수가 또 따라오고 또 다른 변수가 이렇게 연결해서 계속 따라오기 때문에 그 하나만 제거한다고 해서 이게 딱 사라져, 이런 답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가정용 머신들도 여고 지른 커피 퍽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추출의 그 안전성을 위해서, 그리고 초보도 잘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헤드스페이스도 좀 많이 주는 편이고, 이제 상업 머신에 비해서 이제 그 추출 주등 압력도 서서히 올라가고, 그러면서 이제 퍽의 그 밀도라든가 이런 것도 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딱 하고 나면 이제 깨지거나 이런 게 좀 발생을 하죠. 물론 이제 세팅으로 목적을 맛에 안 잡고 딱딱한 퍽을 만드는 걸 목적을 잡고 세팅을 하시면 하실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게 맛에서 더 유리하냐, 이거는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잘 깨지는 퍽과 그리고 젖어 있는 퍽은 엄연히 좀 다른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딱 하면은 철퍼덕하는 그런 느낌이 나는 그런 게 물퍽 아닌가? 이런 생각이 저는 들어서, 그 정도면은 이제 세팅 미스의 개념인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야, 동일한 세팅을 다 가지고 물퍽을 없애야지, 그거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뭐 입자만 바꿔서 어떻게 해결 안 될까? 근데 사실 되게 어렵다는 거죠. 내가 사용하는 바스켓이나 내가 사용하는 머신이랑 어떤 안 맞는 세팅을 하고 있는 거죠. 그 261 그룹 헤드나 가정용으로 나오는 거를 딱 빼자마자 물이 조금 있는 거는 사실은 정상인 것 같아요. 그 정도는. 근데 이제 탁 때려냈을 때 깨지는 것도 사실은 그 문제는 안 냅니다. 이게 뭐 그 정도 충격받아서 깨질 수도 있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업도징 하지 않는 이상 이 탄탄한 거 뭐 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요즘 나오는 정량을 담아서 이 VST든 IBS든 담으라는 대로 담아가지고 딱 잘 세팅했어. 그 물퍽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안 그러려면 많이 담으면서 헤드스페이스를 줄이면서 추출의 미스 확률을 높이면서 뭐 그런, 그리고 샤워 스크린에 무리를 줘서 지금 여기도 보면은 샤워 스크린이 이렇게 다 눌려서 찌그러졌잖아요. 이게 이제 많이 담아서 계속 사용을 하면 이렇게 찌그러집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생기는 걸 그냥 받아들이고 쓰겠다라고 한다면 뭐 딱딱한 커피퍽을 만들 수도 있어요.